여러분 안녕하십니까? OBS 뉴스 구사호입니다. 한미일 외교장관이 일본 도쿄에서 회담을 갖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선 비핵화 후 제재 완화를 위해 흔들림 없이 공조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김용재 기자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강경화 외교장관,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이 만났습니다. 한미일 외교수장들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확고한 결속을 통해 공동 대처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지난 이틀간 평양 방문에서 비핵화 후속 조치 등 북미 고위급 회담 결과를 먼저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3국 외교장관은 북한의 핵시설 사찰과 핵무기 국외 반출 등에 대한 공조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회담 직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의 선 비핵화 후 제재 완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The enforcement of those sanctions will continue until denuclearization is complete. 우리나라 강경화 외교장관도 북한의 신속한 비핵화를 촉구하며 영구적인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동맹 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 have made it clear that decisions to suspend certain parts of the ROK-US joint military exercises, including the UFG, has been taken jointly with the aim of encouraging North Korea to actively and expeditiously engage in the denuclearization process, and that our combined defense posture will remain ironclad. 앞서 폼페이오 장관은 그제 평양을 떠나기 직전 비핵화 시간표 설정 등에 많은 진전을 이뤘다며 회담이 매우 생산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We had many hours of productive conversations. These are complicated issues, but we made progress on almost all of the central issues. 하지만 북한은 미국이 일방적인 비핵화 요구만을 들고 나왔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간직하고 있다며 미국과의 대화는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OBS 뉴스 김용재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이 미국과 관계 정상화 후 경제적 성장을 이룬 베트남의 길을 걸으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향해 그 기적이 당신의 것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일본에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등을 마친 뒤 베트남 하노이에 도착한 폼페이오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기회를 잡는다면 미국과 정상적 외교 관계와 번영으로 가는 베트남의 길을 따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도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은 베트남과 그랬던 것처럼 언젠가는 북한과도 같은 수준의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우리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신남방 정책의 주요 파트너 국가 중 한 곳인 인도에 도착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세계 최대 힌두 사원 방문을 시작으로 오늘은 인도 행정부 고위 인사를 접견하는 등 본격적인 신남방 정책 외교를 시작합니다. 최진만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인도 팔람 공군공항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 최대 힌두 사원인 악샤르담 사원 방문을 시작으로 인도 국빈 방문 첫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축구장 16배 크기의 악샤르담 사원은 현대팜 앙코르와트라 불릴 만큼 웅장함을 자랑합니다. 문 대통령은 사원을 둘러보며 힌두교 지도자 동상 위에 물을 뿌리는 등의 의식을 행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대표적인 힌두교 성지를 첫 방문지로 택한 것은 인도 종교와 문화에 대한 존중을 의미한다는 게 청와대 설명입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스와라지 인도 외교부 장관 접견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인도 국빈 방문 일정을 소화합니다. 나이두 인도 부통령 접견에 이어 한인도 비즈니스 포럼을 참석한 후 간디 기념관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오늘 오후 늦게 인도 최대 핸드폰 공장인 삼성전자의 노이다 신공장 준공식에 참석해 노동자들을 격려할 계획입니다. 오늘 준공식에는 이재용 부회장이 참석할 가능성이 높아 문 대통령과 이 부회장 간 첫 대면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인도 뉴델리에서 OBS 뉴스 최진만입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오늘 회동을 하고 20대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을 이어갑니다. 어젯밤 원내 수석 부대표 간 막판 실무 협상에선 결국 합의하지 못했는데
원내대표 간 회동에서 최종 절충점을 찾을지 주목됩니다. 차윤경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과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원내대표가 잠시 뒤 국회에서 국회의장단 선출과 상임위 구성을 논의합니다. 앞서 여야 4개 교섭단체 원내수석 부대표들은 어젯밤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한 실무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1시간 30분간의 협상에서 여야는 일부 쟁점의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야 모두 구체적인 협상 내용은 밝히지 않고 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어느 당이 맡을 것인지가 가장 큰 쟁점인 모양새입니다. 어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사위원장은 한국당으로 운영위원장은 민주당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밝혔지만 민주당은 즉각 사실과 다르다며 한국당은 법사위원장을 맡을 자격이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여야는 또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배분 원칙에 대해서도 아직 결론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례대로 의석수를 기준으로 한다면 국회의장은 민주당이, 국회 부의장 2명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한 곳씩 맡게 됩니다. 18곳의 상임위도 민주당은 8곳, 한국당은 7곳, 바른미래당 2곳,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1곳으로 나뉘게 되지만 평화와 정의의 모임은 2곳의 상임위원장직 배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규모가 큰 상임위를 분리하는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OBS 뉴스 차윤경입니다. 정부가 국제 유가 상승으로 하반기 물가 상승 압력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는 등 리스크 요인에 선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서울청사에서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 차관회의를 열고 하반기 물가 여건을 점검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하반기에 전반적으로 물가 흐름이 안정된 모습을 보이겠지만 국제유가 상승 등 영향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상반기보다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공공요금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올리되 인상폭을 최소화하고 인상 시기도 분산하기로 했습니다. 비서 김지은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건의 3번째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안 전 지사의 3회 공판 기일을 열고 증인 김 씨의 지인 구모 씨와 직장 동료 정모 씨 등 검찰 측 증인 4명에 대한 증인 신문을 심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열린 2번째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섰던 김 씨는 이날 재판도 참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직 시절 법원 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법원 행정처가 친박계 핵심 이정현 의원과 접촉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 행정처장의 하드디스크에서 작성일자 2015년 6월 4일인 이정현 의원 면담 주요 내용이란 제목의 문건을 발견했습니다. 문건에는 당시 법원 행정처가 이정현 의원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상고법원 관련 면담을 추진한 정황이 들어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북 군산 어청도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이 전복돼 선원 4명이 구조되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미국 LA로 출발한 아시아나 항공 여객기가 타이어 결함으로 회항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고영규 기자입니다. 해경 구조대가 선체에 진입하며 생존자 구출을 위해 사투를 벌입니다. 몇 명 있어요? 사람 수대로 두드려 주세요. 오케이. 4명. 어젯밤 7시 10분쯤 전북 군산시 어청도 남동쪽 12km 해상에서 7.3톤급 새우잡이 어선이 99톤급 예인선과 충돌하면서 전복됐습니다. 선원 5명 가운데 4명은 구조됐지만 선장 58살 권모 씨는 실종됐습니다. 해경은 밤샘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실종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 20분쯤 인천공항에서 미국 LA로 출발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타이어 결함으로 7시간여 만에 회항했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아시아나항공 소속 여객기가 회항해
오늘 오전 3시 50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객기에는 승객 300여 명이 타고 있었고 아시아나항공 측은 대체 여객기를 곧바로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젯밤 11시 10분쯤 지하철 9호선 종합운동장 부근에서 선로 전환기가 고장났습니다. 열차 운행이 20분가량 차질을 빚으면서 막차를 타고 환승하려던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어제 오후 4시쯤 경기도 양평군에서 63살 A씨가 몰던 승용차가 계곡 아래로 추락해 70대 여성 2명이 숨지고 2명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OBS 뉴스 고영규입니다. 서울에서 다음 달부터 오염물질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공기 정화에 도움을 주는 친환경 수소 시내버스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운행됩니다. 서울시는 서초구 영곡동에서 숭례문 등을 오가는 405번 간선버스 한 대를 현대자동차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수소버스로 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는 수소버스 도입과 함께 9월부터 전기차 시내버스 30대를 4대 문안 16.7제곱킬로미터의 녹색교통진흥지역을 통과하는 노선에 도입할 예정입니다.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 등록을 한 고액 체납자와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1월부터 고액 체납자 사업장 44곳에 대한 집중 조사를 벌여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업을 계속한 고액 체납자 3명과 명의 사용을 허락한 3명 등 6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2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경기도는 올해 명의 도용으로 적발된 고액 체납자와 관련자는 모두 11명에 이르며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모두 1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19학년도 수능시험 세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시험은 오는 11월 15일 실시되고 지난해와 같은 출제 방향과 형식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산 기자입니다. 올해 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 기간은 다음 달 23일부터 9월 7일까지 12일간입니다. 시험은 11월 15일 치르고 성적 통지표는 12월 5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재학생은 학교에서, 졸업생이나 검정고시생은 원서를 접수한 기관에서 받으면 됩니다. 재학생을 제외한 모든 수험생은 수능 성적 온라인 제공 사이트에서 성적 통지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영어 영역과 한국사 영역은 절대평가로 치러지는데 절대평가 등급만 제공되고 표준 점수 등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한국사 영역은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평이하게 출제할 계획입니다. 필수 과목이므로 응시하지 않으면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됩니다. EBS 교재, 강의와의 연계율은 전년도와 같은 70% 수준입니다. 수능이 끝나면 문항별로 교육과정의 어떤 성취 기준을 평가하는 문항이었는지 공개합니다. 지진 등에 대비해 예비 문항도 만듭니다. 천재지변, 질병 등으로 수능을 보지 못하면 응시료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 계층은 응시료를 면제받습니다. 수험생의 시험장 휴대물품은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과 흑색 연필, 흰색 수정 테이프, 지우개 등입니다. 통신 결제 기능이 있거나 전자식 화면 표시기가 있는 시계는 휴대할 수 없습니다. OBS 뉴스 윤산입니다. 태국 북부 치앙라이 동굴에 갇혔던 13명의 유소년 축구팀 소년들과 코치 가운데 4명이 구조 작업을 시작한 첫날 무사히 동굴을 빠져나왔습니다. 구조된 4명은 비교적 건강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1명의 몸 상태가 우려할 만한 상태라고 현지 일간 더 네이션이 보도했습니다. 당국은 앞으로 10시간에서 20시간 이내에 동굴에 남아있는 다른 9명을 추가로 구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서부 지역을 강타한 폭우로 인한 사망자와 실종자가 14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사망자는 모두 88명으로 히로시마현 38명, 에히메현 21명, 오카아마현 13명 등이었고 아직 안부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 역시 5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각 지역 대피소에서 생활하는 인원도 3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호우특별경보는 모두 해제된 상태지만 폭우로 지반이 약화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토사 피해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는 곳곳으로 빗방울만 조금씩 떨어지는 정도인데요. 앞으로 비가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나가실 때 우산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이번 장맛비는 중북부 지역에 집중되겠습니다. 수도권과 영서에 30에서 8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특히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는 12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예상돼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그 밖에 전국에도 5에서 50mm의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 25도, 대구 23도, 강릉 21도에 그치면서 평년 기온을 조금 밑돌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보시겠습니다. 서해상으로는 비가 내리면서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여기에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서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연천과 파주에는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어서 시설물 점검 미리 해주셔야겠고요. 경기 동부 지역 이천과 여주의 낮 기온 23도 선으로 크게 덥지 않겠습니다. 수원의 낮 기온 24도로 예상됩니다. 중부지방은 내일까지 비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OBS 뉴스 945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